얘는 첫 번째로 유리수 n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값은 소수로 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정수로 표현이 될까요? 정수로 표현이 된다는 걸 파악해야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제 첫째 자리부터 사라지게 될 테니까. 이해돼? 네. 그리고 두 번째, 올림을 하더라도 얘 또한 소수예요? 아니면 정수예요? 얘네가 정수가 되는 걸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하나는 반올림을 하고 있고 하나는 올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첫 번째로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결과값들이 우리는 정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3과 6 사이의 정수는 뭐랑 뭐가 있어요? 4랑 5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기호가 4분의 x-5 얘가 4 또는 5면 되죠.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숫자인 경우에 반올림에서 4가 될까요? 3점 언제부터? 3.5 3.5부터 어디가 되기 전까지? 4.5가 되기 전까지가 4인 거 알겠어? 반올림해서 4가 되는 애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4분의 x-5라는 이 숫자가 3.5 이상 얘는 포함해요. 3.5도 반올림하면 4가 돼요. 그러면서 4.5면 반올림해서 5가 돼버리니까 그 전까지가 4가 되는 거야. 얘를 그리고 또는 5가 되려면 4.5 이상 이거 얘기해요? 네, 4.5 이상 누구 미만? 5.5 미만. 그러면 이 하나 통째로 쭉 쓴 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4를 곱해요? 아니요, 얘가 연결되거든요. 3.5 이상 4.5만 빼고 그 전까지 하고 4.5 포함 그 다음에 5.5까지 가는 거잖아. 이 말이 돼? 네. 그러면 한 번에 쓰면은 4분의 x-5가 뭐부터? 3.5부터 어디 미만까지? 5.5 미만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4를 곱할게요. 4 곱하면은 왼쪽에는 14 되죠. 가운데는 x-5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4를 곱하면 22가 돼요. 4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런 다음에 다 5를 더해요. 그럼 얘는 19, 얘는 x, 5를 더하면 27 이렇게 되죠. 그러면 19부터 27이 되기 전까지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7에서 19를 빼면 돼요. 네? 그럼 얘는 몇 개? 8개. 여기서 8개 나와요. 얘들 이거 등호 있고 등호 없을 때가 27에서 19를 빼는 거거든요.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올림을 해서 5랑 8 사이에 있는 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값이 6, 7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러면 올려서 6이 되는 애는 어떤 애부터 가능한 거야? 올려서 6이 되는 거. 5.5? 5.1? 5.1부터 6까지는 괜찮죠? 5.1부터 6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얘 0.1이 좀 별로야. 아까 전에 좀 뭔가 점 이렇게 하는 게 별로여서 하나는 등호를 포함하고 하나는 등호를 없는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림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좀 좋을까요? 5초가. 그러니까 사실 5초가면 얘는 다 올림이 돼서 6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 그리고 6 이하까지 5인 거 알겠어? 그런 다음에 또 7이 되는 애는 6초과 7 이하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연결이 되지. 결국에는 5초과 7 이하라고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 여기 지워도 되나?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얘가 6 또는 7이고요. 한 번에 계산해서 5 초과 7 이하라는 걸 알게 됐어요. 3분의 y-4가 돼요. 그럼 얘는 양면에 뭐를 다 곱해야 돼? 3. 그럼 얘는 15. 얘는 y-4. 얘는 21.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양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뭐를 더하면 돼? 4. 그럼 얘는 19. 얘는 y. 얘는 25. 네, 초과 이하죠. 하나 등호 포함하고 하나 등호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개수는 양 끝의 차이에요. 그래서 25-19 하면 몇 개? 6개. 근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4개 이렇게 하면 돼요. 24번 문제는 이해했어요? 문제는 이해했어요? 얘는 지금 부피가 2K이고 건널비가 K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를 똑같이 n등분 했을 때 S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조각낸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S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합을 V라고 표시를 했을 때 건널비가 부피보다 크려면 적어도 몇 등분 해야 되는지가 질문이에요. 네? 처음에 부피랑 건널비가 2K랑 K라고 줬잖아. 여기에서 부피랑 건널비의 관계식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관계가 있지? 건널비 곱하기 2는 부피. 그치. 얘는 건널비 곱하기 2는 부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기 때문에 몇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관계식으로 A를 처음에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세요? 네. 우리가 건널비,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러면 건널비는 6A 제곱이 될 거고 얘 곱하기 2가 부피 A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A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돼요? 양면에 뭐로 나누면 A를 찾을 수 있을까? A의 제곱. A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12는 A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네. 이걸 첫 번째로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n등분을 할 거야.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큰 정육면체가 한 면의 길이가 12인 정육면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고요. 얘를 몇 등분하는 거야? 몇 등분했대? 여기에서 n등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n등분을 이렇게 n등분을 낸다면 이 작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 n분의 12 되는 거 알겠지? 한 변의 길이는 n분의 1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작은 정육면체의 모든 건널비의 합이랑 부피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잘라낸다고 해서 부피가 변할까? 자른다고 해서? 아니.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부피는 변하지 않는데 건널비는 변할 거야. 왜? 자르면은 면이 생기기. 단면이 생기니까 이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얘네가 몇 개의 정육면체가 생기는지를 좀 따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 한 개의 정육면체의 모든 건널비의 합 곱하기 개수로 하면 모든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할 수 있겠어? 이거 이래? 이 말 이해되나? 말 꼬였는데 다시 지금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니까 이 작은 정육면체 한 개의 건널비를 구하고 얘 곱하기 개수를 한다면 모든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 될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내야 하는 건 이렇게 n등분을 냈을 때 총 몇 개의 정육면체가 생기는지를 구해야 하거든요. 몇 개가 생길까? 작은 정육면체가 몇 개가 생길까요? 얘가 가로로 n등분하면은 n개가 생길 거고요. N은 세제. n의 세제곱게 생기는 거 알겠어? 세로면 이거 이해돼? 이해 안 될까봐 예를 들면요. 한 면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를 3등분 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3등분 되겠죠? 이 밑에도 하나, 둘 이렇게 3등분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판이 하나, 둘, 3등분
하나, 둘, 3등분해서 밑에만 해서 9개가 생겨. 근데 위에로 또 3개가 더 생기겠죠. 3줄. 그러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개 이렇게 생기는 거 알겠어? 이 말이세요? 네. 그럼 얘는 n등분을 했기 때문에 n 곱하기 n 즉 얘가 n의 세제곱계가 생긴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s가 v보다 큰 l을 찾을 거니까 s를 구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개수로 들어갈 거야. 그럼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정사각형이 6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2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제곱을 하면 돼요. 그리고 6개의 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6을 곱할 거고 여기까지 의미가 작은 정육면체의 건널비야. 근데 얘가 몇 개가 있냐면 n의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총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피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피는 잘라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 이래. 그러면 이 애의 부피는 12 곱하기 12인 거 알겠어요? 얘가 왼쪽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6 곱하기 n 제곱분의 12 곱하기 n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네. 그럼 얘는 12 곱하기 12죠. 먼저 왼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n제곱이랑 n의 세제곱이랑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하면은 n 남고요. 또 양변의 양수인 12로 나눌 수가 있죠. 12 이렇게 약분했어. 그럼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한번 정리한 거 아래다 쓰면 6n이 1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n은 2보다는 커야 되죠. 그럼 적어도 몇 등분은 해야 돼? 3등분 이렇게 나와요. 해볼게요. 얘는 500톤의 물과 매분 200톤의 비율로 유입하는 애가 있는데 15개의 수문을 동시에 열어서 10분 만에 흘려보냈대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떤 식을 좀 설정해야 될까? 뭐를 미질수로 설정해서 뭐를 찾아내야 할까? 1분 동안 얼마나 되는지. 누가? 수문이 1분 동안 얼만큼 내보내는가를 A라고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A로.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 A가 1분 동안 수문 한 개가 흘려보내는 양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지금 원래 500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매분 200톤이 유입되는데 몇 분 만에 흘려보냈냐면 10분 만에 흘려보낸 거야. 그럼 이 수문이 전체 몇 톤을 흘려보낸 거예요? 처음에 5,000 톤이 있었고 10분 동안 2,000톤이 됐겠죠? 쌓였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내보낸 거냐면 15개의 수문이 1분 동안 A만큼 흘려보낼 거고 얘도 10분 동안 열려 있어야 돼서 10을 곱해야겠네요. 이렇게 갖다고 주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7,000 되고요. 우변은 150A가 되죠. 그러면 0 없앤 다음에 A는 15분의 70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5로 나누면 3분의 14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분 동안 21개가 흘려보내는 양이 3분의 140톤이라는 것까지 찾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 다음날 내린 비로 7,500톤이 고여있고 매분 300톤의 비율로 물이 유입되고 있대요. 근데 얘가 30분 이내에 모두 흘려보내려면 최소 몇 개 수문을 열어야 하는가? 얘를 X개라고 설정을 할 거야. 이해돼? 그럼 얘를 다 흘려보내려면 흘려보낸 양이 고인 것보다 더 많이 내보내야 되죠. 그래야 다 끝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흘려보낸 양을 좀 써볼게요. 1분의 103분의 140만큼 내보내죠. 근데 몇 개로? X개로 몇 분 동안? 30분 동안 내보내고 싶은 거야. 이 내보낸 양이 많아야 돼요. 많거나 같아야 돼요. 얼마보다?
고여있는 물이랑 유입되는 양 합친 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들? 근데 원래 고여있던 건 7,500톤이고 추가로 유입되는 게 300톤씩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면 우변에 좀 정리하면 9,000 더하기 7,500이죠. 그럼 얘는 16,500. 왼쪽은 3이랑 30이랑 약분돼서 1,400x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0, 0, 0, 0 없앤 다음에 165를 14로 나눠요. 그러면 1, 14, 25. 그 다음에 1, 14 하고서 11 한다면 점 얼마겠지? 그럼 x가 11점 얼마 이상이어야 하니까 최소 몇 개는 열어야 돼? 12개.